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아마 첫손을 꼽는 성군이라면 아무래도 다윗을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당대 오리엔트의 군주들 중에 거의 유일한 신실함을 가졌어요. 건국 초에 혼란상을 극복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낼 전성기의 기초를 닦은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는 신앙의 영웅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본 계시탐정이 설마 다윗을 칭찬하려고 이야기 꺼냈겠어요? 이 다윗이란 인물은 신앙인으로서는 비할 바 없이 훌륭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한 인간이나 지도자로서는 말할 바 없이 최악이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밧세바 이야기 정도 떠올리시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내가 멀쩡히 있음에도 왕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여자를 모아들이고 수집한 극강의 호세가여서 여자 수집가였어. 이런 여자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게 돈 문제였어. 돈 문제.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부유했던 최전성기의 솔로몬 시대의 연매출이 금 666달란트, 솔로몬의 임기 40년 총합이 26,640달란트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짓는 데 보태라며 솔로몬에게 남겨준 돈이 은 100만 달란트랑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국가 예산이 아니라 다윗의 개인 재산인데 그것도 쓸 거 다 쓰고 물려준 돈이 그 정도라고 봤을 때 과연 다윗이 해먹은 돈이 얼마라는 걸까? 아직 전성기는 오지도 않았던 한창 전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급급했던 시절에 전성기 시절 40년의 총 세입보다 4배 가까이 되는 금을 띵갔다는 것은 여자 욕심만큼이나 다윗의 돈 욕심도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더 결정적인 군주로서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상식도 의심스러운 다윗 최악의 실책이 바로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멋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대죄를 저질러 벌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처벌을 선택하게 하시는데 7년 동안의 기근, 그리고 다윗이 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피생을 하는 것, 또 3일 동안의 전염병, 셋 중에 고르는 거였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받는 벌인데 병아리 눈물만큼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당연히 2번을 골라야 될 것을 다윗은 3번을 찍었고 그 결과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전시도 아니고 기근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도 아닌데 이렇게나 많은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며, 본 계시탐정은 이런 이유로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은 존경해도 임금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은 굉장히 혹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세출의 영웅이라도 그 업적을 모조리 뒤엎어버릴 만한 불의함이 있다는 게 인간적이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데, 이전에 본 계시탐정이 의로운 역적이란 제목으로 문상길 중위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에 반대로 불의한 영웅이라는 주제로 누군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나라 보수파들이 극우를 넘어서 매국 좀비로 변해가는 참담함을 리뷰해드렸는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고 모든 강과 하천은 근원이 있는 법입니다. 본 계시탐정은 오늘날 이 나라 우파들이 과격해지고 눈이 뒤집어진 근원을 아무래도 저들이 국부라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도 한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2부작으로 설명해 드렸거니와 이승만 대통령이 오랫동안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온 것은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 다른 말로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함과 오만 방자함이 도를 지나쳤고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패역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의 지도자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영도한 건국 대통령, 이른바 국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사실로 바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보자면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해방 후 집권하고서 타락하고 흑화하여 민중을 압제하고 수탈을 일삼는 쓰레기가 되는 게 다반사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수완으로 내정을 이끌고 외교를 다져줬고 이데올로기에 어둡던 시절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것을 도입해 씨앗을 뿌렸고 미래를 위한 국민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무엇보다 일찍부터 공산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국민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도리한 선구안도 있었어요. 특히 그 해안의 절정이 농지개혁이잖아. 역사 이래 기나긴 세월을 지주와 소작농으로 갈라져 있던 농민들이 각자가 자신의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의 기틀을 만들었던 겁니다. 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이 대지주 토호 세력들의 반발로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못하는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은 탁월했어요. 비록 6.25 전쟁의 피해로 당대에는 경제가 힘들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이때부터 다져졌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는 물론 6.25 전쟁이라는 전면 침략까지 극복하여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막 생겨난 약소한 나라가 초강대국인 미국의 속국이나 괴뢰국가가 아닌 대등한 동맹국으로 세워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쾌거를 이루어서 당대는 물론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갖춰내기도 했죠. 이러한 수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나긴 세월 동안 묻히고 폄하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왔는가 하니, 여기에는 그럴 만한, 아니 차고도 넘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특검에서 수집한 증거처럼 차고 넘쳐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서두에 소개드린 다윗과 같은 경우라고 해야겠네.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신앙인이자 기독교 입국론에 기반한 국가 건설을 주도한 지도자였지만, 그 모든 업적들을 한 큐에 갈아버릴 만한 엄청난 패착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기붕을 필두로 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폐악질, 그리고 정치 깡패들이 난립하던 그 시절은 도저히 당대 국민들이 이승만을 두고 볼 수 없게 만들어서요.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자라고 현 우파들이 극구 칭송하는 것과 반대로 이승만 자체는 전혀 민주주의적인 인물이 아니었고요.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짓밟은 최악의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 중에 상기초인 언론의 자유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철저히 탄압되고 짓밟혔고, 오용 언론들이 판을 치고 이승만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이승만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언론사는 그날로 잡혀가 주리를 틀리고 폐간되어있습니다. 게다가 북진 통일과 멸공을 외치는 것과 반대로 국군을 통수하여 전쟁을 지휘하는 것도 무능의 극을 달렸는데, 대표적인 사고가 남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때 아직 국군이 서울 시내에서 항전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는 안심하라고 해놓고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쳐버린 거죠. 그것도 한강 다리까지 끊어버려가지고 서울 시민들은 피난도 못 가고 인공치하에서 짓밟혀야 했고, 한강 이북에서 항전하던 4만 5천 명의 국군과 7,500명의 경찰들은 그대로 고립돼서 괴멸됐습니다. 개전 당시에 국군 총병력이 약 10만 명이었으니까 이승만이 얼마나 큰 사고를 쳤는지 짐작하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병력 피해와 함께 국군이 보유한 장비의 45%, 군량미의 66%가 북괴군에게 노획돼서요. 국군이 그날까지 잃어버린 차량이 2,500대에 달했는데, 바로 다음 날 1950년 6월 29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이 잃어버린 차량이 1,276대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 시작하고 3일 만에 잃어버린 게 나머지 기간 동안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시작 3일 만에 국군이 괴멸되고 적화통일 직전에 놓이는 위기를 맞았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승만 덕분에. 미국의 참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김일성의 계획대로 1950년 8월 안에 끝장이 났을지 모를 일이고, 거기에 이승만이 엄청난 협조를 해줬던 겁니다. 이 정도면 가히 병자호란 때의 인조임금의 환생이라 해야 될 판이야. 이 정도라면요, 전시국회에서 이승만을 탄핵해서 파면시켜도 모자랄 판이었어. 나라를 지키는 데는 서툴러도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는 통달했던 이승만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고 계엄령을 발령해가며 끝끝내 정권을 지키고 끝내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라는 이승만이 민주주의의 뜻도 모르는 걸 넘어가지고 그 주권을 가진 국민 알기를 날파리만도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존경하는 이들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산진영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지도자 중에 자국민을 수십만 단위로 학살한 유일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장개석의 경우
중일전쟁 종전 후인 1947년에 2.28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최소 3만 명, 최대 10만 명의 대만인들을 학살했지만 거의 그 사건 하나뿐이잖아. 이승만의 경우 제주 4.3 사건에서 최소 3만 명, 최대 8만 명의 제주도민들을 학살해가지고 장개석의 그 기록을 거의 따라잡았죠. 대만 섬이랑 제주도의 크기 차이가 얼마인데 학살당한 인원수가 비슷하다는 거. 이승만의 4.3 사건이 얼마나 악독한 폐악질인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중공의 등소평이 저지른 천안문 사태의 사망자가 최대 1만 명입니다. 게다가 거기는 공산정권인데. 이후 6.25 전쟁 동안 남한 내에서 12만 명, 북한에서 17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대기록을 세웠고, 이거는 북한 지역으로 북진했을 때 학살한 인원수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는 대참사를 저질렀는데, 이게 뭐냐, 좌익 인사들 이제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반공 시민단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향한 과거 좌익 인사 및 가족, 친척 중에 좌익 인사가 있는 사람들, 또 실적을 채우기 위해 관청에서 어거지로 가입을 유도해서 뭣도 모르고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보리쌀 한 가마 줄 테니까 여기 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6.25 전쟁 와중에 대규모로 학살한 거예요. 학살된 인원은 최소 10만 명, 최대치 30만 명까지 추정되고, 4.3 사건부터 이것까지 합치면은 이승만 정권이 학살한 국민은 최소 25만 명, 최대 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쩌보면 최소치일 수가 있어요. 이 50만 명도. 네, 뒤에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으로 죽은 민간인이 37만 4천 명인데 그와 별개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당한 인원이 50만 명에 달한다는 거. 아스트랄한 일 아닙니까? 양민 학살이 멈춘 것은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중공군하고 싸워야지, 이게 학살하느라 군병력을 빼낼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중공군이 사람 여러 살렸네. 게다가 중공군이 다시 38선 넘어오면서 저들에게 의용군으로 징집당할 우려가 있는 군 입대 연령의 청년들을 후방으로 빼낸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국민방위군을 편성해가지고 68만 명의 청년들을 남쪽으로 이동시켰는데, 저들에게 배당된 급식과 피복 등의 예산이 모조리 착복되고 횡령돼가지고 이 국민방위군들은 한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탈진해서 죽고 동상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고 거지가 돼가지고 행방불명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었어. 당초 편성된 68만 명 중에 행방불명된 총 인원 27만 명이었습니다. 6.25 전쟁 동안 국군 전사자가 총 13만 8천 명이었잖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이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승만 정권의 군, 경찰 우익들에게 학살당한 사람이 6.25 전쟁 전체 희생자와 국군의 총 전사자를 능가하는 수준이었고,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학살 피해자들 집계할 때 무려 113만 명에 가까운 통계가 나왔으나, 뒤이어 5.16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철저한 반공정책이 시행되자 학살 피해자들의 자료와 기록들은 모조리 파묻힌 겁니다. 학계에서는 총 학살 피해자를 100만 명으로 잡아요. 그중에 북괴군과 중공군 좌익에 의한 희생자를 10에서 13만 명, 국군과 미군 우익에 의한 희생자를 87만에서 90만 명으로 잡고 있어. 비율이 약 9대 1인데 2010년 어간에 진실화해위원회인가 거기서 5만 8천 명의 희생자 정보를 찾았는데, 그중에 5만 명이 국군과 미군 우익에 의한 희생자였고 8천 명만이 북괴군과 중공군 좌익에 의한 희생자여가지고 9대 1의 비율이 거의 일치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9대 1 조금 안 되지. 근데 거의 비슷하잖아. 이런 이승만 정권의 행태는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시위대한테 경찰이 총을 갈게 된 것으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4.19 혁명 때 경찰의 총질로 죽은 시민이 200명, 부상자가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지도자.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정권의 경찰이 국민들한테 총질을 합니까?
해방 이후 이렇게 자국민을 죽이고 짓밟은 정권은 이승만이 유일무이했어요. 집권 기간과 희생된 숫자를 따져보면 일제강점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 헬조선이라는 조선시대에도 어떤 왕이 백성들을 수십만 단위로 학살했었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때문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경험으로 인해 이승만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또한 악랄한 이승만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대안이라고 자신을 어필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대통령인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모두 한 목소리로 이승만을 악질의 독재자로 평가했고,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대놓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승만을 불의한 자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 보수 우파들이 아무리 이승만을 국부로, 흠결 없는 지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고 싶어도 그렇게 하려면 헌법 전문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불가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불의한 자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국민을 악마 취급하고 서로를 타도하고 죽일 대상이라 이를 가는 이 나라 극우들, 아니 매국 좀비들 보면은 자국민을 짓밟고 파리 목숨처럼 죽여댔던 그 이승만의 잔상이 아직까지 남아서 망령처럼 떠도는 것인가 씁쓸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탄명이었습니다.